오늘부터 드디어 주역 하편, 상편이 제1궤부터 30궤까지 30개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리고 하편은 31번째부터 64번째까지. 그래서 이제 34개를 다룰 텐데, 그 하편에 제일 처음 오는 것이 택산함이죠. 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쓰지만, 이게 우리가 보통 다함, 이거 오래 뜻이란 말이에요. 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전라도에도 한평천이 이래가지고 그 호남과 첫머리가 그렇게 나오죠. 모두 평평하다 그런 얘기겠죠. 다 평평한 넓고 그렇게 옛날에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함꾀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하편의 우두머리로서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천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건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곤의 이제 건꾀를 가지고 하여튼 건곤으로 시작한 것을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함께하고 항꾀가 함항이 이렇게 우두머리로 잡혀 있는데, 왜 이게 64개를 상하로 나누면 2면은 32니까 이게 33번째 게 아니고 왜 31번째 거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론이 없습니다. 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막말로 아주 간단한 시오리는 이걸 두루마리로 이렇게 대나무를 마를 때 이게 이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그걸 반을 나눠야 되는데, 건꾀와 곤꾀에는 문원이라는 상당히 방대한 문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나누다 보니까는 이게 30에서 끊어졌다. 이제 이런 이론은 내가 보기에 좀 이론 같지 않은 이론이죠.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주역이라는 구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12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로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텍스트의 형성사를 모르는 사람이 한 말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전에 비슷한 얘기 난 거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전국한 왕부지라는 사람이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왜냐하면 이 착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역을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뭐 지금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종꾀의 관계에서 반대꾀라는 거를 보면은 이거를 뒤집으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걸 뒤집으면은 착은 뒤집어지질 않아요. 옆으로 바뀌는 거니까. 착이 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착이 되면은 음양만 반대로 되는 거고, 종의 관계에 있는 것은 보면은 알고 보면 하나의 상이다 이거야. 상.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그 상의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나 저기 가서 보나 같은 상인 거지, 그 미러 이미지라는 거는 같은 상이다. 그렇게 해서 종꾀를 묶고 착꾀는 착꾀대로 그거는 두 개를 하나로 묶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상하를 정리하면 이 상경과 하경으로 나눌 때 상경에는 종꾀에 해당되는 게 12개의 상이 있고 착꾀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합쳐서 18개가 되고, 하경에는 종꾀가 32개가 있는데 그 상은 16개니까 거기다가 착괴 2개를 더하면은 중부 소과를 더하면은 18개가 된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결국은 다 같이 상경, 하경이
18개의 상이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이거는. 그거는 제 책 421페이지에 표가 돼 있으니까 그 표를 봐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64개의 상이 아니라 18개씩 아래 위로 상하로 상경 하경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이제 상수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뭐 31번째에 택사남이 왔다. 좋은 거죠. 그래서 이 함께라는 것이 이게 다기 때문에, 오래 의미이기 때문에 다인 동시에 여기 이렇게 하면 감이 되는 거죠. feeling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feeling. 그러니까 함도 사실은 느낀다의 뜻이에요. 느끼는데 사실은 이 감이라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느낌은 느낌이 돼, 이 마음이라는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느끼는 거. 이 함은 그 마음이 개재되기 이전에 또 느끼는 거. 그 지레이가 느끼는 거는 우리처럼 생각해서 마음으로 느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식물이 뭐 느낀다. 느껴서 이렇게 싹 뭐 햇빛을 봐서 돌아가고 이러는 거를 마음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 어떤 의미에서 개념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함이라는 거는 프리 컨셉추얼. 개념화되고 마음화되기 이전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낌의 자리를 보통은 마음심이라는 게 우리 사유와 모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사실은 지금 심감이죠. 이게 보통 우리가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주역에서 생각하는 이거는 느낌이라는 건 신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앉아있는 여학생을 이렇게 사랑한다, 느낀다. 이거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내가 저 결혼 상대가 될 만하고 이쁘고 뭐 지식이 대단하고 대화가 통하고 도덕이 있고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게 다 맞아도 걔만 옆에 있으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 안 끌린다,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심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지적으로 느끼는 것만 아니라 내 창제기도 느낀다는 얘기지. 창제기가 느껴.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보통은 S가 들어가든가 visceral feeling이라고 저 표현하거든. 어떤 내장 육부적인 감.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는, 동방인들의 존재라고 하는 거는 이거란 말이야. 이 함이란 말이야. 뭐 그게 뭐예요? All is feeling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함이, 감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든 것은 느끼는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저 도봉산에 있는, 내가 매일 쳐다보는 도봉산에 있는 인수봉도 느끼고 있다 이거야. 내가 그거를 들여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나를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언젠가 그 여러분들 제가 강의하면서 존재가 존재자로부터 도망갔다. 결국 하이데거의 궁극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게 말기 후기 사상을 보면은 거기는 모든 것이 존재자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도구화된, 우리 이성에 의해서 도구화된 존재자고, 그 존재자들의 원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가 저 인수봉을 쳐다볼 때 그것 자체로 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저거 원소가 몇 개 있을까? 뭐 저 안에 무슨 광물이 들어있는데 그거 어떻게 뻐개가지고 쓰면은 어떻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줄까? 이러면 벌써 도구 이성의 예속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존재로서 원래적인 자기 모습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그러한 건데 어떻게 해서 일본의 그 미친놈들이 원자로 냉각수를 갖다가 바다에다 내버리게 되면은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전부가 그러니까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존재가 이 모든 건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건 뭐죠? 모든 것은 느끼고 있는 존재인데 여기다가 방사능이 개입이 된다 그럴 적에 제대로 느낄 수 있냐 이거야. 존재가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냐 이거야. 물고기가 물고기로서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게 이 바닷가에다가 그런 방대한 이걸 세워놨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만은 자기들은 뭐 이거 안전하다 하는데 이게 해일이 딱 저기를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기가 끊어졌단 말이야. 처음에. 근데 전기와 무관하게 여기 속에 원자 로심에서 연료봉은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라는 건 원래 무지막지한 열을 내는 건데 여러분들 원자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별게 아니고 물을 끓여서 터빈을 열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아주 기본 기초적인 물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전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는 터빈만 돌리면 거기서 나오니까. 근데 터빈을 돌리는 거 수증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연료를 원자폭탄은 일시에 꽝 열이 터지는 거고 원자로라는 거는 그 열을 조금씩 내가지고 그거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핵분열을 이용한 그런 방식인데 이게 전기가 차단되니까 어떻게 되게?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폭발을 해버린 거란 말이야. 폭발. 그러니까 1호기가 폭발하고 2호기가 폭발하고 3호기가 폭발하고 그 다음 날로 그냥 해일이 다고 난 다음부터 빵빵 터졌거든. 근데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무조건 사람이 죽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열량이고 이거 피폭이 되니까. 근데 병사들이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돌진해 가지고 그걸 그냥 세면으로 덮어버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완벽하지는 않다고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 체르노빌 같은 거는. 그러면 지금 동경의 경우 이게 지금 일본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완벽한 천연재해고 모든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정부의 힘으로 공동 대처를 했는데 어떤 불행한 결과가 초래됐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도와줄 의무도 있는 사고예요. 그러나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거는 이건 사기업이라고. 운영 자체가 그게 사적인 기업이고 이 사기업에 있는 새끼들이 한 새끼도 피폭 안 당하려고 거기 접근도 안 하니까 이거는 뭐냐? 천재냐? 천재가 아니라고. 이거는 인재란 말이야. 사람이 저지른 그걸 피해가지고 지들 이득을 보려고 지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회사를 만들어 놓은 동경전력이고 그거를 처리하는 것도 완전히 회사적 차원에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사람 죽으니까는 그냥 안 들어가고 만 거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냉각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식힌다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방사성 물질들이 거기서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나오게 되니까 그게 지금
탱크로 쌓여서 130만 톤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바다에다 방류를 하겠다. 그 왜 방류를 해? 이 우주가 다 망가지는, 이 우주의 감의 체계가 다 망가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방류를 30년 방류, 전문가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1000년을 방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반응이라는 게 이게 1000년갈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물이라는 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 이 동경전력이고 일본 정부가 전 세계로 내보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보관을 해야지, 그 물을.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다는 건데, 지들이 일본이 얼마나 부자인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계속 보관할 테니까 계속 탱크를 만들어서 이게 바깥으로 새지 않게 이거를 잘 할 테니까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럼 G7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우리가 도와주십시오. 뭐 이건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당장 방류를 하면 200일이면 우리나라 남해안 전부 절단한다. 뭐 제주도 뭐 어쩌고저쩌지만 200일 내로 우리나라 해안에 모든 게 절단나고, 멸치, 김 뭐 이런 거부터 여러분들 이런 거 하나도 이제 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멸치 못 먹으면은, 그렇다고 한국에서 멸치 생산 안 되고 그걸 어디 딴 데 가서 생산해 와요? 세계가 다 오염되는데. 근본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처리 방식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세월호에 가둬둔 애들이 30년, 뭐 30년이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30년을 가라앉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을 동동 굴리면서 30년을 가라앉는데 거기서 나 죽어, 나 죽어 이러고서 모든 암 걸리고. 지금 이게 웃기는 게, 여러분들 일본인들이 이렇게 된 사고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래로 그걸 갖다가 후쿠시마 사람들 다 퇴각했잖아요. 근데 거기 멀쩡하다. 거기 농수산물 거기 나온, 그래도 그걸 못 오게 우리는 막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거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멀쩡하다고 이 연예인들 데려다가 막 꿀꺽꿀꺽 먹이면서 거기 밥 먹고 그랬거든. 다 암 걸렸대잖아. 실제로 안 걸려가지고. 지금 벌써 폐인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래. 그 연예인들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 자체 내에서. 내가 오늘 너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게 이런 상식이 있냐 그래서 일본의 아주 이 한학의 최고 대가인데, 내 선배고 친구고 나하고 교류를 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지금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당장 당신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일본에는 반대가 없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지성인들은 나같이 이렇게 외치는 사람 없습니까? 그 사람 얘기가, 기시다라는 놈이 아베より 히도이 데스네. 아베보다 더 악랄하다, 사악하다 이거야. 겉으로는 자식이 아주 매끄러움하고 잘생긴 것 같지.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이건 겉으로는 잘생긴 것 같은데 아주 합리적인 것처럼도 보이고, 완전히 이 원리가 없이 그냥 그 사악한 이익만을, 이익 집단의 노름만 놀아나는 악당이다 이거야.
우리가 아무리 이걸 해도 일본은 언론이 뭐고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이거야. 양심 있는 지성인들이 국민들 전체 반대다 이거야. 아, 국민은 어느 미친놈이 그거 반대 안 할 사람이 어딨냐 그게. 반대하는데 자민당이 지금도 이놈 기시다가 완벽하게 원자력 발전 지금 확대주의자라는 말. 더 원자로 더 만들어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우리 이 경제를 극복해야 된다. 그 지금 이거 자기들도 어떻게 이거 이 자민당이 당이 저기하고 언론이고 지식사회가 꼭 묶여 있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거야. 기시다처럼 아베는 그래도 순진하고 그냥 이념적으로 와 그랬지. 그 귀여운 애다 이거야. 어떤 의미에서. 근데 기시다는 고래와 다이앤ですね. 고래고 아베よりずっとひどいですね. 응? 히도이라는 게 아마 이렇게 쓸걸? 한문으로 이게 완전 이 도에 어긋나는 이 말이 안 되는 히도이 닌겐ですね.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지금 전 세계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시다가 왜 지난주 그렇게 급하게 왔겠어요? G7 놓고 윤석열은 그야말로 이 G7에서도 자기가 아주 기시다는 싹 빠지고 띄워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예요? 시찰단을 보내라. 근데 시찰단이라면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걸 검사를 해봐야 할까 우리가. 시료는 일체 만지지 못해. 물이라는 거 뜰 수가 없어. 근데 시찰단에 더 황당한 거는 대표자 이름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대표자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하고 그걸 포함한 21명 명단을 발표하네. 명단을 발표하네. 국가 돈으로 우리 세금으로 가는데, 국민들이 세금으로 가는데 국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간다는 놈들이 국가에서 지금 명단을 발표하지도 않아요. 이거 뭐야? 이 개새끼들이 나쁜 짓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지금 나쁜 짓 하러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전 세계에서 아직 유럽이고 뭐고 다 우리처럼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누가 건축을 저기서 엉뚱한 건축을 짓는다 그러면 그 민원을 들어가야 되면 제일 옆에 사는 사람이 민원을 넣어야 그 민원이 맥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구청에서도 검토를 시작하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놈들이 오케이 시킬단 보내서 다 내가 무마시켜 줄게. 히시덕거리고 간 거예요. 기시다 와가지고 윤석열이하고 히시덕거리고 간 거예요. 그건 너 가서 저 G7 때 후쿠시마 농산물도 잘 멋있게 우리가 대접해 드릴 테니까 잘 먹고. 그거 잡숫겠어? 기간 그래가지고 시찰단을 보내라. 지금 이 시찰단이라는 게 이 구한말의 신사유람단보다 더 사악한 놈들이지. 이게 다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사오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익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게 도대체가 우리나라가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일본에 이런 들러리를 서주고 있느냐 이거야. 여기서 뭐를 그러면서 이 새끼들 독도를 안 먹겠다고 그래. 독도를 처먹을 거예요 이제 곧. 야 다음엔 독도 내놔. 이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가 대학교 때 읽은 책인데 피터 파르브라는 사람이 휴먼카인드라는 인간이라는 무엇인가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인류학적으로 상당히 위대한 책이거든. 그
책을 내가 지금도 보니까 Does our species have a future? 그러니까 인간 종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미래가 있냐? 지금 1만 년 전만 해도 이 지구상에 바본의 숫자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았대요. 바본 뭐 특수 좀 인간하고 관계가 있는 그 인종적으로 이제 원숭이죠. 유인원이죠. 근데 바본의 숫자가 더 많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 인간이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지구상에서 이렇게 문명을 만들고 저기 했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 세 가지 조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내가 조건이다 하는 게 제일 처음에 뭐냐면 지구 생태 환경을 보존하지 않으면 이 종자는 멸망한다. 그때 너무 심플한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구 생태 환경 보존이라는 게 한 가지 조건이고, 두 번째라는 건 핵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셋째 번이가 대형적인 대량 기아라든가 식생활 환경이 악화되면 안 된다. 세 개 보세요. 세 개 다 걸려요 지금. 일본 이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게, 그럼 우리 과연 인간이란 종자에게 미래가 있겠냐고. 지금 미래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거를 가장 절실하게 인류를 위해서 대변하고 구청에다가 제일 먼저 민원을 넣어야 될 이웃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 없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는 당장 멸치도 못 먹고 지금 김도 못 먹고 미역도 못 먹고 모든 생선도 못 먹고 이래. 최소한 이게 멸치가 없으면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 한국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필링, 우주 자체가 돌멩이부터 모든 게 지금 이 주역의 우주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필링을 하는데 거기 전부 전자파가 그냥 방사성 물질이 우웅 하고 있으니 지금 그런 상태로 이 세계가 가고 있는데, 그거를 윤석열 혼자서 마음대로 자기 자기 폼을 잡기 위해서 여태까지 우리 국민이 노력해오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줄을 타면서 오늘날까지 경제를 일으키고 기업을 보존하고 이랬던 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바이든하고 지금 기시다는 누구야? 이 윤석열을 놓고 살살살 달래면서 박수 쳐주고 기립박수 몇백 번 이래 쳐. 그래가지고 흥분시켜 놓고 뭐냐면은 대중국, 대러시아를 박멸할 수 있는 자유의 용사가 되어라. 만세! 그러니까는 나의 소신은 freedom, democracy, law and order.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 경제를 지금 말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까지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지금 바다로 일본 바다 방류로 하는 거지, 바로 후쿠시마 거기서 바로 이렇게 방류하는 게 아니에요. 터널을 파가지고 이 수킬로를 이쪽 태평양 심해에다가 내보낸다는 건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 지금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G7에서 결정난 게 뭐예요? 우리는 International Atomic Energy IAEA의 결정에 따른다. 그거를 독립적인 그들의 결정을 준수하는데, IAEA가 뭐야 그게? 다 일본은 미국이 돈 내가지고 다 만드는 기구고 걔들이 지금 이게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래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시찰단이 가서 21명이나 가서 물 한 번 떠보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돌아와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인류 사조로 공룡이 멸절했던 KT 멸절의 지금 사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공룡이 멸절했던 사태로 지금 가는 건데, 나 요새 잠이 안 와요. 요새 잠이 안 와요. 어? 요새 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일매일 지금 하도 답답해서 일기 형식으로 조금 쓰고 있는데, 그런 거나 좀 어떻게 빨리 나와서 여러분들과 그 생각이 좀 공유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거는 우리가,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대학교 학생들이고 뭐고, 정말 이건 침묵이 죄악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거는 방류를 하면 안 되죠. 방류를 안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이 사태의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이거는 물만 가둬두면 되는데, 방대한 지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조를 만들면 돼요. 수조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일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 땅에 그런 방사성 물질이 담겨져 있는 방대한 면적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정상화하고 싶다. 이걸로 속이는 거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야. 기시다가 그게 목적이라는 거야. 그거를 자기 정치 생명의 최대의 업적으로 남겨놓고 싶다는 거지. 일본 땅에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우리가 말하듯이, 일본 놈들은 뭐 이로하 뭐 그 일본의 그 아름다운 국토를 회복한다. 아무것도 없다. 왜 거기 뭐 올림픽은 뭐고, 오는 사람마다 후쿠시마에서 뭐 수산물, 해산물, 뭐 농산물을 다 먹인다는 거야. 요번에 뭐 G7에도 뭐 수상들 먹는 밥을 다 거기서 한 걸로 했다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은 가라앉는 세월호를 생각하시면은 가장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빠르실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는 하루 몇 시간이었는데, 지금 이거를 몇십 년, 몇백 년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키우실 것인가. 해결 방법가 없다면 인류가 다 같이 당해야 될 사태라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일본이 책임져야 되는 인재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 이거예요. 이거는 인재다 이거예요. 이거는 동경전력이 모든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사태예요. 모든 설계부터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고, 그거의 처리 과정에서 사람이 죽더라도 빨리 그 전력을 회복해서 대처를 취했으면 폭발에 이르지 않았고, 하여튼 이거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나는 죽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애를 낳아야 되고 이거는데, 대학생들도 이런 거에 전혀 지금 우리나라 관심도 없고, 자기들은 뭐 별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인 양, 교수들은 성명서를 내는데 이 젊은이들이 뭐 학생이고 뭐고 움직이지도 않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꼴이 되겠는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윤석열이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더 인정받는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우리 민족은 지금 내적인 분열이 심화돼서 정말 구제할 수 없는 경지까지 치닫게 될 겁니다.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역사가 진행될 것인가? 하여튼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젊은이들부터 모조리 들고 일어나서 이것만은 안 된다. 왜? 전 인류의 죽음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류가 일본 하나로 이렇게 되게 망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다 외면하는 거죠. 그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뭐 처리순이 이렇게 거짓말 시켜가지고 바다로 방류하는 거다.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반감기를 거쳐가지고 그건 몇천 년 가는 겁니다. 몇천 년 가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몸에 들어왔어도 그냥 축적되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질 않으니까, 소화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이 너무도 엄청난 비극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서 그 해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이러니컬하게 우리 자신의 죄악이라는 거. 이런 모든 사태 때문에 저는 그저 그냥 죽고 싶어요. 정말 죽고 싶고, 정말 여러분들과 더불어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정말 천지신명이시여,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모든 하느님이여,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소서. 저는 애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